오늘의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6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만관부 많은 것이 부탁드리고요. 그나저나 어제 제가 이렇게 뉴스가 올라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좀 불편하냐고, 듣기 싫냐고 여쭤봤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댓글이 달려가지고 관심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뉴스를 올라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께서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말하는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어제 단 하루, 그러니까 일요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적게 나왔습니다. 주말은 항상 적게 나오죠. 미국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6,000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단 20명밖에 나오지 않았네요. 그런데 주말은 항상 이렇게 또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조금 이 통계치를 봐도 별로 그렇게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 통계치는 또 주중에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총 감염자들 수는 8,732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환자의 총수는 103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화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용이요. 5세 미만의 이 화이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FDA에서 5세 미만의 화이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안전하고 그리고 효과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 이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의 이 어린 아이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이제 조만간 시작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임산부들이 아이를 임신을 하고 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다고 하면은, 제가 전에도 한 며칠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뇌 발달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뉴스에 올라왔는데, 만약에 임산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된다고 하면은 아이가 뇌 발달 장애가 걸릴 가능성이 2배나 높아진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마시고, 그리고 임산부 분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 베이 에리아 지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급증세가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북가주, 그러니까 노던 캘리포니아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지금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북가주뿐만이 아니라 여기 LA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다고 하면은 기존에 자신이 앓고 있던 다른 바이러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독감에 걸렸으면 이 독감 아니면은 다른 경우에 이제 바이러스가 걸렸다고 하면은,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걸리게 된다고 하면은 기존에 앓고 있던 바이러스도 이상하게 바뀐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는 게 상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 많은 곳 가실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내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웬만하면 접종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번 걸리고 난 뒤면은 이제 면역이 생기지 않습니까? 면역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 몇 달 아니면은 몇 주만 이렇게 면역이 워킹을 한다고 합니다. 그 뒤에는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감도 한번 걸리고 난 뒤에도 나중에 또 독감이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요거 코로나 바이러스도 똑같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계속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변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걸리고 난 뒤에 나는 이제 한번 걸렸으니까 다음에는 또 안 걸릴 거야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지 않는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나으신 분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제 업데이트가 계속 되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꼭 접종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뒤에도
면역력이 당연히 얼마 동안은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또 걸릴 수가 있다고 하니까 백신 접종 꼭 잘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중국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중국 상하이 어느 한 나이트 클럽, 이 술집 빠져, 이 클럽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규모 집단 감염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대략 한 166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더 늘었다고 합니다. 대략 한 130여 명 정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 클럽에서 걸렸다고 하네요. 완전 대규모 집단 감염이죠. 중국 기준에서 본다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하이에서 대규모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가 실시 이제 곧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베이징에서, 상하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나요? 베이징입니다. 베이징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가 이렇게 대규모로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나온다고 하면은 베이징이 또 락다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대규모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면은 자신이 안 걸린 줄 알았는데 걸린 사람들이 또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위태위태하다고 합니다. 중국. 만약에 중국도 이 베이징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락다운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전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들이올 것 같네요.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이점 보기로 하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상황을 보자고요. 전쟁이 일어난 지가 벌써 110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이 돈바스 지역이 하르키우를 본다고 하면은, 이 하르키우는 지금 현재 유크레인군이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크레인군이 여기에 점령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군이 이 하르키우를 공격을 하고 났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대규모 공습은 아니고 그냥 조금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짝씩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하르키우에 더 많은 이제 군인들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세베로도네츠크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뉴스로 계속 말씀드리는데 한 1, 2주 된 것 같아요. 세베로도네츠크 아마 러시아군에 모두 다 점령이 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점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세베로도네츠크는 얼마 전에 함락이 된 마리오폴 있지 않습니까? 마리오폴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계속해가지고 마리오폴도 러시아군이 조만간 점령할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몇 달이 가지 않았습니까? 이 세베로도네츠크도 지금 몇 주 전부터 계속 아마도 러시아군이 모두 다 점령을 할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유크레인군이 여기서 잘 싸워주고 있다고 하네요. 유크레인군은 세베로도네츠크에 있는 이 공업지대에서 계속해가지고 잘 방어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세베로도네츠크가 지금 유크레인 전쟁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돈바스 지역에 있는 러시아 군인들은 이렇게 세베로도네츠크에서도 이렇게 싸우면서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또 커다란 강들이 있어가지고 다리가 있는데, 러시아 군들이 이런 다리들을 파괴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2개 정도의 다리를 파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 다리를 지금 포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리를 파괴를 해가지고 유크레인 군들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퇴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모두 다 조금 안타깝지만 전멸을 시킬 그런 생각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돈바스 지역을 본다고 하면은 가장 치열하게 지금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선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군이 훨씬 더 유리한 쪽에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유크레인군이 지금 뭐 포탄 같은 거, 뭐 애뮤니션 이런 것들을 뭐 거의 다 써가지고 바닥이 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서방 세계에서 더 많은 무기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남부 지역을 본다고 하면은 이 헤르손 지역에서 계속해가지고 전투는 있었는데 그런데 치열한 전투가 아니라 그냥 방어선만 지금 지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유크레인군하고 러시아군 모두 방어선만 이렇게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격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러시아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전쟁 2년 동안 갈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전쟁은 꼭
유크레인이 이겨야 한다라고 이렇게 전 러시아 총리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 러시아 총리는 반 푸틴 세력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은 계속해가지고 이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전 세계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 러시아가 시작한 이 전쟁 때문에, 푸틴이 시작한 이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어요. 오일 가격 오르고 식료품 가격 오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오일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지금 전 세계에 들이오고 있으면서 주식시장 역시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짜증나고요. 러시아 빨리 좀 폭삭 망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전쟁 상황 이쯤 보기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보자고요. 이런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가장 미국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뉴스는 바로 총기 관련 사고입니다. 총기 관련 사고. 특히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총기 관련 사고들 때문에 지금 드디어 의회에서 총기 규제에 대해 가지고 조금씩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하원에서 총기 규제가 이렇게 통과가 됐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상원에서도 총기 규제 입법화 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협상이 타결이 됐다라는 그런 아주 기분 좋은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공화당, 상원 공화당 의원 10명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화당에서도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이렇게 의원들 뽑으실 때도 총기 규제하는 그런 공화당을 잘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총기 규제가 28년 만에, 거의 30년 만에 드디어 입법화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네요. 와, 아주 기분이 좋고요. 빨리 총기 규제 지금이라도 조금씩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시작을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총기 규제 많이 들어와가지고 총기 사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져야 합니다. 총기 풀리는 게 줄어들어야지만 이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통계치에 그냥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통계치에 아주 클리어하게 나와 있어요. 20년 전보다 지금이 총기가 2배 이상 많이 풀려 있고요. 그리고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2배 이상 많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총기 관련 사고가 많이 일어난 이유는 총기가 많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거예요. 이렇게 NRA에서 총기 관련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영화가 폭력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개 헛소리고요. 총기 관련 사고가 많이 일어난 것은 정신병자가 많기 때문이다. 개 헛소리고요. 어쨌든 NRA에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총기 많이 풀리는 것에 대해 가지고 총기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반대 입장을 이렇게 교묘하게 말장난을 하면서 장난을 치고 있는데,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총기가 많이 풀렸기 때문.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공화당 뽑으실 때도 꼭 총기 규제하는 사람들로 뽑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1월 6일, 저번 1월 6일 날 트럼프가 주도한 의사당 난입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한 제2차 공개 청문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한 조사의원회에서 트럼프를 기소할 증거는 충분히 차고 넘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빨리 트럼프 기소해가지고 죄를 아주 달게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LA 보일레 헤이츠라는 곳에서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총격 사건은 미국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 LA 보일레 하이츠에서 어느 한 언더그라운드 콘서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락 콘서트라고 하는데, 콘서트가 있어가지고 어느 한 이제 커머셜 빌딩, 어느 한 창고에서 콘서트가 있었는데 수백 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총격이 또 이렇게 난사가 됐다고 합니다. 총격이 난사가 돼가지고 7명이 이렇게 총상을 입고, 그리고 이 중에 3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4명은 부상을 당했다고 하고요. 지금 미국은 뭐 매일같이 총격 난사 사건이 벌어지고
있네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경찰이 이 용의자들을 쫓고 있는데 지금 모두 다 달아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의자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일리걸,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콘서트였기 때문에 참석자 모두 다 달아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의자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경찰은 지금 계속 추적 중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LA 사건 사고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LA 컴튼 지역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컴튼 지역 뭐 가지도 않는데, 어제 LA 컴튼 지역에서 스트리트 레이싱이 있었다고 합니다. 길이를 막아놓고 여기서 도넛을 하는 등 불법적인 자동차 문화 공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곳에서 차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2명의 여성이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불법적으로 스트리트 레이싱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길막 하는 거, 이런 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자동차는 진짜 위험하거든요. 이렇게 커다란 어마무시하게 무거운 자동차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다니면은,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으면은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리트 레이싱 하는 곳에는 웬만하면은 가지 않으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또 미국에 이런 또 어이없는 사건 사고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미주리에 있는 어느 한 이발소에서 손님이 자신의 머리 깎았는데, 여기서 머리 깎은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발소에 다시 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머리 좀 다시 깎아달라라고 해가지고 이 남성의 머리를 깎은 그 사람이 다시 깎아줘야 하는데, 그 사람이 잠시 자리에 없어가지고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발소 사장님이.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손님이 총을 꺼냈다고 합니다. 총을 꺼내가지고 이발소 사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밖을 뛰쳐나가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길거리로 이렇게 도망가는데 이 손님이 밖으로 쫓아나와가지고 총을 이 이발소 사장 뒤에 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총 2발이 등에 맞았다고 합니다. 등에 맞아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이 남성이, 이 손님이 총을 가지고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이 이발소 사장을 타살을 하려고 총을 이렇게 쐈다고 합니다. 총을 쐈는데 정말 다행히도 이 총이 오작동을 하는 바람에 총이 발사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 이발소 사장이 살아남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뒤에 달려온 손님들이 이 남성을 제지를 해가지고 총을 빼앗고 제지를 해가지고 다행히도 더 큰 사건으로 번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발소에 갔다가 머리 깎은 게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총을 가져와가지고 총을 이렇게 또 쐈다라는 거 어이가 없고요. 역시 미국은 총기 관련해가지고 매일같이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빨리 총기 규제 빨리 많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미투라는 그런 운동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미투라고 해가지고 이제 성폭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폭로가 이루어졌는데, 요번에는 미투가 아니라 철치2라는 그런 운동이 지금 SNS에 퍼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철치2라고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폭력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벌어진 성폭력을 지금 폭로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철치2. 그러면서 어느 한 목사도 자신이 예전에 간음을 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도 하기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미국 안에서 지금 철치2가 엄청나게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번지고 있으니까 아마 한국에서도 철치2 이런 운동 SNS에서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미국 남서부에서는 이번 주말 동안에 엄청나게 폭염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114도를 넘기면서 역대급이었다고 합니다. 104년 만에 최고 더위를 찍어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데스밸리는 122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섭씨로 50도가 넘었다고 해요. 엄청나게 더웠죠. 그러면서 또 여기 국가주 있지 않습니까? 세크라멘토, 여기에서도 105도를 넘기는 등 굉장히 더웠다. 그러니까 이 남쪽 서쪽 있지 않습니까? 남서쪽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폭염이 드리웠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면서 요번 주에는 이 동부가 또 더울 거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동부에 사시는 분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뉴욕에 있는 어느 한 한국 식당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느 한 백인이 어느 한 음식점에 들어와가지고, 한국 음식점이라고 하는데 자신 이제 화장실 좀 쓰겠다고 했는데 종업원이 화장실은 손님만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았다고 합니다. 막으니까 이 백인 남성이 화가 나가지고 난동을 부렸다고 하네요. 이렇게 난동을 부리면서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종업원, 여성 종업원이 쓰러지면서 피도 이렇게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을 바로 불렀는데 경찰은 그냥 별다른 조사 없이 이 남성을 돌려보냈다고 하네요. 분명히 레스토랑 안에서 난동을 부렸는데 백인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체포도 하지 않은 채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CCTV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공개를 해가지고 보니까 이 남성이 좀 너무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당연히 손님이 아니면은 이 레스토랑 입장에서는 화장실을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기고 이렇게 난동을 부리다가 CCTV가 지금 SNS로 엄청나게 지금 퍼지고 있는데, 이 영상이 이렇게 퍼지면서 이 남성의 신원이 밝혀졌는데, 이 남성은 세계적인 투자은행이라고 합니다. 크레딧 스위스라는 세계적인 투자은행 간부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남성을 일주일 만에, 이 영상이 공개가 된 지 일주일 만에, 일주일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일주일 만에 이 남성을 해고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완전히 꼬숩고요. 폭력은 절대 용납이 되지 않죠. 어쨌든 아주 죄를 달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아시다시피 저번 CPI, Consumer Price Index, 소비자 물가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저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저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뭐 미국 주식시장 엄청나게 지금 폭락을 하고 있고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S&P 500은 마이너스 3%,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3.7%나 엄청나게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으면 금리도 계속 상승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금리도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미국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지금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시장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S&P 500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드디어 확실하게 베어마켓에 진입을 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베어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 최고점 있지 않습니까? S&P 최고점에서 20% 이상 빠진 것을 말을 하거든요. 지금 최근 최고점에서 20% 이상 지금 빠졌다라고 하면서 확실하게 베어마켓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연준의 FOMC를 앞두고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금리를 계속 상승을 할 거다. 내년에 경기 침체가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들이 오가면서 연준에서 어쩌면은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금리를 0.75%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FOMC에서 이제 조만간 또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FOMC 이제 회의에서 금리 인상 아무래도 더 해야 할 것 같다. 6월 달은 0.5%, 7월 달에도 0.5% 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7월 달 다음에 금리 인상을 강행을 하면서 만약에 0.75% 할 거다 라는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하면은 미국 주식시장
아마도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준비하고 계셨죠? 지금 엄청난 기회가 계속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전문가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연준에서 미국 금리를, 기준 금리를 올 연말까지 3%대까지 올릴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경기 침체는 미국이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현재 연준에서는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하면은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소프트 랜딩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 1970년대 상황이랑 틀리다. 그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심한 경기 침체가 있었지만 요번 사태는 굉장히 틀리다. 새로운 사태이기 때문에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버냉키 전 의장이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또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 재무장관은 나와가지고, 미국 전 재무장관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1년에서 2년 사이에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은 물가 때문인데 이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것은 푸틴한테 달렸다. 전쟁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따라가지고 푸틴에 의해 가지고 물가는 잡힐 것이고 그리고 경기 침체 올 것인지 말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힘들어진 것은 푸틴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이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듭니다. 지금 미국뿐만이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일본에서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최장기간. 하지만 요번에 일본에서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제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일본 총리의 인기가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의 대통령만 이렇게 인기가 폭락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일본 대통령 역시 인기가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대통령 탓들이 아니라 푸틴 탓입니다. 푸틴. 푸틴이 가장 큰 원인이죠.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됨에 따라 가지고 오일 상승하고 있고요. 식량 가격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물가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힐 것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어가면은 미국 주식시장 다시 이렇게 복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가지고 뉴스 잘 들으시면서 자신들이 보고 있는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식들 잘 기회를 보고 있다가 자신의 판단을 잘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줍줍 하는 거 지금은 줍줍입니다. 지금 진짜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야, 제가 그때 세 달 전인가? 세 달 전에 엄청나게 투자했었던 거 그거를 조금만 참았다고 하면은 2달만 참았다고 하면은 지금 제가 지금 샀을 텐데 굉장히 아깝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구글이 소송을 당했습니다. 성차별을 하면서 임금을 줬다라고 이렇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구글하고 구글 직원들이 합의를 봤다고 하네요. 구글 여성 직원들한테 1억 1,800만 달러를 지급을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구글 여성 직원들은 대략 15,000명 가량이 된다고 하네요. 이 15,000명한테 1억 1,800만 달러를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구글은 이렇게 성차별을 하면서 임금을 지급을 한 것을 이제 합의를 잡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의 어두움이 계속 드리워 오면서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사지 않고 고쳐 쓰려고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고쳐 쓰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홈디포 주식 그리고 오토존 주식들이 지금 들썩들썩거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뭐 저 같아도 계속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물건들을 새로운 것을 사기가 조금 어려워지다 보니까 계속 고쳐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고쳐 쓰면은 홈디포 주식 그리고 오토존 주식이
이게 상승할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도 내놓는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에서는 오징어 게임 2가 이제 또 조만간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올해 오징어 게임 2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굉장히 또 재밌겠고요. 그러면서 또 지금 코인이 그러니까 크립토 커런시가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경기 침체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2의 테라 루나 사태가 지금 벌어졌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셀시우스라는 코인이 있다고 하는데, 셀시우스 이 코인에서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다. 뱅크런이 벌써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뱅크런은 이 코인들을 모두 현금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뱅크런을 해가지고 지금 제2의 테라 루나 사태가 일어났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셀시우스 코인 떡락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이 비트코인도 지금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20% 오늘 폭락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엊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3만 달러를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22,000달러대까지 지금 폭락을 했습니다. 20% 오늘 그냥 폭락을 했고요. 비트코인 앞으로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주식도 어렵지만 비트코인은 더 그러니까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다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에 반면에 가지고 오일은 최근 들어 가지고 계속 이제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 때문에 전쟁 좀 빨리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오일 폭등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14일하고 15일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을 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바이든 대통령 사우디 가가지고 빨리 오일 같은 거 더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이 오일 좀 안정 좀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계속 해가지고 서방에서 제재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서방에서 제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오일 생산하는 것을 지금 계속 줄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급감 중이라고 하네요. 오일 생산이. 어쨌든 러시아는 계속 이렇게 제재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폭망했으면 좋겠고요. 개폭망해라 러시아.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